우리 이제 리눅스 마스터 1급 2차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디스크 백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디스크 백업 시나리오잖아요. 그쵸? 디스크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백업하는 명령어는 dd죠. 맞습니다. dd if는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dd가 되는 거죠. 입력이 if, 출력은 OF죠. 맞습니다. 백그라운드 실행 기호는 명령 끝에 붙이는 앰퍼샌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 2번은 앰퍼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리나이스. 우선순위를 최대한 낮추라고 했으니까 나이스 값의 최대치인 19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나이스, 그래서 플러스 19 또는 19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이스 값은 마이너스 20에서 19이고 클수록 우선순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는 니나이스,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새로운 프로세스는 나이스,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리나이스라는 구분이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나이스 명령어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나이스 값을 변경한다. 자, 그렇게 1번은 이렇게 해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문제를 막 읽지는 않아 볼게요. 보면은요, IP 명령 네트워크 설정인 거죠. IP 주소 설정은요, IP 다음에 어드레스 그다음에 add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IP에 어드레스 add가 되는 겁니다. 명령어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그쵸. 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주소 대역과 그다음에 장치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줄인 옵션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줄인 옵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DDR이나 A가 아니라 어드레스로 정확히 써야겠죠. 자, 게이트웨이 등록은요. IP 라우트 add 디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 라우트 add 디폴트 비야. 그다음에 4번 뭐가 될까요? 4번 예, 맞습니다. 4번 자, 볼게요. 4번은 191.12.120이잖아요. 근데 게이트웨이니까 보통 1을 주죠. 맞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맞습니다. 네트워크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191.12.6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여기다 해설로도 적어 놨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를 생성하고 슈도 권한을 부여한 뒤 로키 리눅스 기본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래요. 예,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설이라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다 읽기보다는 제가 한번 제 말로 해설을 해볼게요. 사용자 생성과 슈도 권한 부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사용자 생성은 유저 add 명령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유저 add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슈도 권한 부여는요, 유저 모드의 -a 대문자 G 옵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유저 모드의 -a 대문자 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WHR 자, 그다음에 볼게요. 그다음에 WHEL은요, 레디엣 계열에서 슈도 권한을 주는 특수 그룹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a 없이 -g만 사용하게 되면 기본 보조 그룹이 없어지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키리누스의 기본 패키지 관리자는 뭐죠? DNF지요. 맞습니다. sudo dnf install httpt 그럼 뭐예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http 기본 패키지를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저장소의 디스크 쿼터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해설이랑은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제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디스크 쿼터 점검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자, 쿼터 데이터베이스를 점검 갱신하는 명령어는 예, 쿼터 체계입니다. 옵션은 -mf잖아요. 그쵸? -m이 마운트 상태에서도 실행되는 거고요. -f가 강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주석에 보면 마운트 상태에서도 강제로라고 돼 있죠? 그것을 참고하는 거죠. 자, 표준 에러를 표준 출력과 같은 곳으로 보내는 리더렉션은 여기서 있죠? 2 꺽쇠 앰퍼샌드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가 표준 에러, 1이 표준 출력. 앰프센터 1은요, 1번 디스크립트가 가리키는 곳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주 자동 실행은 스크립트를 etc 밑에 cron.weekly 디렉토리에 넣으면 되겠지요. 참고로 아울리, 데일리, 위클리, 몬슬리 4개의 디렉토리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과 프로세스 제어에 관한 작업이다. 조건에 맞게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제어 관련 부분이죠. 자, CPU 상위, 그쵸? 자, 볼게요. CPU 상위 10개 출력 명령을 조립해 보면요. PS 한 다음에 마이너스 25입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는요, 전체 프로세스를, 마이너스 5는 출력 항목을 지정하는 겁니다. 출력 항목, 그죠? 출력 항목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은 마이너스 솔트는 다음에 퍼센트 CP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내림차순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파이프 뒤에서 상위 10줄만 자르는 명령어인 헤드, 그쵸? 헤드, 맞습니다. 헤드, 마이너스 n 1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PID 1, 2, 3, 4 강제 종료는 킬, 마이너스 9, 1, 2, 3, 4. 9번이 시그 킬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1차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S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솔트 조합은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 패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다음은 패키지 관리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DNF 패키지 관리 옵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패키지 정보 확인은 DNF 인포. 맞죠? 인포. 패키지 설치 확인은 DNF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리스트 인스톨드가 들어가야겠죠. 설치니까. 그래서 인스톨드 들어가는 거고요. 캐치 삭제는 DNF 클린 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이 들어가겠죠. 다시 설치하는 거 리인스톨이 되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실행 오류가 발견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패키지를 점검하고 재설치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그쵸. 그 뭐라 그럴까 실제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 실무까지 고려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커널 컴파일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커널 컴파일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커널 이미지 생성은 make bz 이미지 압축, 그쵸?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자, 모듈 컴파일은 make 모듈스. 자, 설치는 모듈 이미지 순서라고 했으니까 make 모듈스 언더바 인스톨 그 다음에 make 인스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요. make 인스톨이 초기 램 디스크를 만들 때 설치된 모듈을 참조하기 때문이에요. bz 이미지, 모듈스 언더바 인스톨 이 네 개의 순서 요 자체가 이제 중요하니까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레이드 1 구성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레이드 1 구성에 대한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 명령을 완성하려면요. mdam 마이너스 create 맞죠?
그런 크리에이트 다음에 장치명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크리에이트 장치명. 그다음에 요 옵션을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레이드 레벨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레벨은 1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드 마이너스 마이너스 레이드 디바이시스 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자, 그래서 2번은 장치의 개수인 2와 그쵸? 장치 주디스크 장치의 개수인 2와 그다음에 장치명이 가니까 이렇게 나오겠지요. 맞아요. 상태 확인은 피에로 시메트 MD 스탯을 보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커널이 인식한 레이드 상태를 보여주는 파일이죠. 부팅 시 자동 인식을 위한 설정 파일인 MDAM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디테일 그쵸? 맞습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스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것을 etc의 mdam.conf에 추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거 꺽쇠 두 개 뭐죠? 추가하는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다이션 할 때 두 개 그러면 어펜드 모드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흐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VM 구성을 위한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3번 같은 경우는 LV 크리에이트 명령을 위한 옵션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VM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구성 실기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PV, VG, LV 순서가 명령으로 그대로 오겠지요. 물리볼륨 초기화는 PV 크리에이트. 맞습니다. 물리볼륨 초기화 PV 크리에이트. 볼륨 생성은 VG 크리에이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그램에서 5기가 크기의 논리 볼륨을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L의 OG, VG 언더바 스토리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마이너스 L, 이거 옵션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자가 소속될 본류 그룹인 거죠. 자, 포맷은 mkfs.ext4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PV 크리에이트, VG 크리에이트, LV 크리에이트 이 정도를 기억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된 옵션까지도 함께 챙긴 그러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D의 저널 D를 통한 로고 관리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컬러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세요. 자, 저널 CTL 로고 관리인 거죠? 기본 명령은 저널 CTL입니다. 맞습니다. 기본 명령어 저널 CTL. 됐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전체 로그가 페이지 단위로 출력되죠. 부팅 이후 로그만 보려면요. 마이너스 B 옵션. 부트의 B, 플라이어트가 에러 이상만 보려면 마이너스 P, ERR. 맞죠? 특정 서비스만 보려면 마이너스 U, 뭐 SS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U가 마이너스 U가 윤세 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널 CTL 마이너스 B, 마이너스 P, ERR 마이너스 U 서비스명 요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파치 웹 서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가로와 알맞은 내용을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 설치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죠. 패키지와 서비스 이름은 모두 HTTPD가 되겠지요. DNF 인스톨 -y 인스톨에 그쵸 HTTPD가 되는 거겠죠. enable 시스템 CTL enable HTTPD 스타트 HTTP 맞죠? 자 버전 확인 옵션은 V 옵션이 되겠습니다. HTTPD-V인 거죠. RPM 패키지 목록 조회는요 QA RPM-Q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쿼리 오래 약자인 거죠. QA, 쿼리 오래 약자인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출력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찾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랩을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RPM QA의 파이프 명령을 엮어서 그랩 HTTPD 이렇게 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내용 저 HTTPD 옵션과 연결해서 -v
L 마이너스 대문자 M 그다음에 마이너스 T까지 한 번에 또 정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NIS 서버를 설치, 도메인명 설정, NIS 클라이언트에 사용할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S와 관련된 거죠. NIS 서버 구축 관련된 겁니다. 패키지 설치 옵션은 인스톨인 거죠. ym 인스톨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옵션에서 임시로 도메인명을 설정하는 명령어는 nis 도메인 네임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했고요. 부팅 시에도 적용하게 하려고 하면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파일에 nis 도메인을 적으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계정 생성은 유저 헤드 ni 유저, nis 도메인 네임은 인자 없이 실행하면 확인, 인자를 주면 설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 드린 것을 하고요. 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도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텍스트도 기니까 이거 다 읽어버리면 너무 읽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나 해설 드릴 내용들만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퀴드 프록시 서버 설정 파일, etc 밑에 스퀴드의 squid.comp에 대한 파일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설정 항목에 맞게 괄호 안에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퀴드 설정 관련된 부분이죠. 포트는 기본 포트 3128, http 언더바 포트 3128이 되겠습니다. ACL 정의는 ACL 마스터 소스 191.8.10.0./24 그 다음에 ACL 블록드 호스트 소스의 204.0.123.50 형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ACL 별칭 소스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접근 제어는 HTTP 언더바 억세스 디나이 블록 호스트를 먼저 그 다음에 HTTP 억세스 얼로 마스터를 다음에 쓰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퀴드 규칙은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니까 디나이를 얼로보다 먼저 써야 차단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 정도 내용 보겠습니다. 자, 14번. IP 테이블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방화벽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방화벽 관련된 내용이죠. 조건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IP 테이블스 방화벽 설정이 있잖아요. 기본 규칙 초기화는 마이너스 대문자 F 플러스입니다. 기본 정책을 거부를 바꾸는 것은요. 드롭이죠. 드롭이 거부잖아요.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대문자 P 인풋 드롭이 되는 거지요. 이러면 허용 규칙이 없는 패킷은 모두 차단되는 거죠. 8080 포트 허용 규칙은 한 줄 전체를 써야 되는데요.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A 인풋 마이너스 P의 TCP 마이너스 마이너스 D 포트 8080 마이너스 J 억셉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FTP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다. etc 밑에 vsftp 뒤에 vsftpd conf가 되겠죠. 조건에 맞게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vsftp 설정 관련된 부분이죠. 노컬 계정 접속 허가는 노컬 언더바 이네이블은 yes. 익명 접속 금지는 어너니머스 언더바 이네이블은 no. 업로드 발송하는 라이트 이네이블은 yes. 그리고 IP당 최대 접속 3건 맥스 언더바 퍼 언더바 IP는 3 이렇게 되겠죠. 우리 맥스 클라이언트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샌드 메일을 이용하여 메일을 발송하고 메일 큐를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샌드 메일 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메일 제목을 지정하는 헤더 형식은 서브젝트예요. 에코 마이너스 이 서브젝트 땡땡 제목 형태로 본문과 함께 파이프로 넘어가는 거죠. 메일 큐 확인은 샌드 메일 한 칸 띄고 마이너스 BP 메일 큐 명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큐의 메일을 즉시 재전송하는 옵션은 마이너스 큐고요.
특정 메시지 제거는 별도 옵션이 아니라 RM으로 메일 큐 그렇죠. 바이의 수풀에 MQ 아래에 있는 Q 파일을 직접 지우는 거예요. 됐죠? Q 확인은 마이너스 P, 재존속 마이너스 Q, 삭제는 RM. 요렇게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명령도 살펴봤는데요. 1차를 학습하신 분 연계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1차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2차에서는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도 연결성 있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학습을 해야겠죠. 따로따로이지만 함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좀 그 문제 지문이 많기도 해서 다 읽기보다는 제가 의도와 해설에 맞춰서 쭉 한번 그냥 해설을 읊어 드렸습니다. 2차 문제 우리 2차 1차가 2차가 1차보다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실전이니까. 그래서 좀 잘 봐 주시고 중요한 명령어들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